박한식 교수와 함께 선을 넘다. 오늘은 한미 정상회담을 주제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그 미국 현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다 지켜보셨을 텐데요. 그 국내에서는 평가가 또 극과 극으로 나뉘는 그런 주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주제를 가지고 한미 정상회담 평가 그리고 향후에 우리 국가, 우리 정부의 과제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5월 21일 날 한미 정상회담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 공동 성명으로 발표됐는데 굉장히 내용이 방대합니다. 한미 정상회담 자체와 그리고 공동 성명 자체에 대한 총평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 그게 이렇게 보면 이렇고 저렇게 보면 저런 꼭 그런 형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모양은 좋고 그 틀은 좋고 내용은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어요. 틀은 아주 보기가 좋아요. 이런 거 저런 거 다 심지어는 이산가족까지 인도적인 배려도 있고 환경 문제도 있고 코로나 코비드-19 이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다 종합돼 가지고 평화와 이런 걸 해서 그 틀이 아주 좋습니다. 광범위하게 해서 이제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전부 다 합의하는 이런 식으로 나갔죠. 그중에 특별히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그 싱가포르 공동선언과 4.27 판문점 성명,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지를 하고 구체적으로 앞으로 회의를 해서 풀어나가자. 이렇게 바이든이 얘기한 것은 아주 긍정적으로 봐집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풀려나갈지 하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되지요. 그러나 그렇게 이제 전망을 밝게 보는 것은 퍽잘한 겁니다. 그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대목이 우리 국민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었거든요. 관심사였고요. 그 문서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2018년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기존의 남북 간, 북미 간 약속에 기초한 외교와 대화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이루는 데 필수적이라는 공동의 믿음을 재확인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한 남북 대화와 관여 협력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남북 관계 회복의 단초가 될 수 있다라는 평가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전망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바이든 머릿속에도 또 문재인 대통령 머릿속에도 통일 어떻게 독일식 이외에는 흡수 통일 이외에는 북한이 붕괴되고 나서 그게 따르는 그런 거 이외에는 정책이 없습니다. 북한은 절대 붕괴되지 않고 변하지 않습니다. 자본주의화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둘을 전제하지 않은 통일에 대한 개념이 서울에도 없고 워싱턴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첫 단추를 띄운다는 걸 무엇으로 향하는 단추냐? 그걸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 중에는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남북 이산가족 상봉 촉진을 지원한다는 양측의 의지를 공유했다. 이런 대목이 나오는데요. 이산가족 상봉 문제가 미국 입장에서도 중요한 사항입니까? 대한민국하고 남북의 이산가족 또 우리 해외 동포의 가족들 헤어진 이산가족들이 적지 않지요. 그런데 그게 미국 정부에서 봐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자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가련한 사람들, 이산 가족들이 수십 년 동안 못 만나는 이런 처참한 상황을 우리가 해결을 한다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기독교적인 낭만이랄까 이런 게 있습니다. 북과 남 이외에는 이산가족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산가족 이것 때문에 한 번씩 만나가 끌어안고 울고 하는 게 그거 보기도 아주 마음이 무겁게 그 사람들이 깊은 감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치 문화 의식적으로 바이든 정부가 국민들한테 인도적인 정책을 우리가 풀수하고 있다 하는 것을 과시하는 데에 중점이 있다고 저는 좀 미안하지만 그렇게 봐집니다. 자, 그리고 정상회담 기자회견 과정에서 뭐 성명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기자회견 과정에서 바이든이 대북 정책 특별 대표로 갑자기 이제 성김을 딱 지명하면서 공개하면서 그 소개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성김에 대해서 국내에서 또 많이 알려지는 인물입니다. 뭐 대사도 했고요. 주한미 대사도 했기 때문에 많이 알려졌는데 이 인물이 어떤 인물인가에 대해서 또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실 게 있다고 보거든요. 어떤 인물입니까? 전 잘 모릅니다. 사실은 그 사람이 한반도 문제 디렉터 국무성에 할 때 제가 몇 번이나 만났고, 그다음에 서울에서 대사로 앉아 계실 때 자기 오피스에 가서 한두 번 또 만났고, 왜 만났냐면은 제가 북쪽 사람들 데리고 오려고 하니까 미국에서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그 코리아 데스크 이 사람이 이 비자 주자 안 주자 하는 거를 먼저 결정해가지고 위로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제가 북쪽 사람들 부르자 그런 걸 교습하기 위해서 몇 차례나 만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낀 인상은 이 사람이 무슨 이론적인 야망이 있다든가 뭐 설계를 잘 한다든가 이런 말하자면 비전이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심부름은 깨끗하게 잘하는 사람이고 말도 이제 우리말도 하고 이것도 하고 하니까 그걸 시켜보니까 사고 없이 잘하거든. 저 생각에는 그 자리에 북한 미국 엔보이로는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북을 있는 그대로 전혀 이해를 못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우파랄까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고, 그 사람은 뭐 우리 한국에서는 많이 보도가 되고 했지만은 여러 나라의 대사도 벌써 최근에는 했고, 한국 대사하고 나서 다른 나라 한두 군데 대사로도 갔고, 또 자기 아버지가 대한민국 외무부에서 또 그때 김대중 대통령 납치할 때 일본 대사관에 있으면서 일정한 역할을 했었지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만은 이 어려운 상황에 대북한 미국의 특별대사다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적격이 아닙니다. 그 바이든 정부가 성김을 임명한 것 자체가 대북 정책을 풀어나갈 의지가 그닥 높지 않다 이렇게 상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대북 정책을 하는데 그 엔보이는 그냥 심부름하는 거지 정책을 결정한다든가 정책을 고안하는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앉혔지. 그렇지 않으면은 좀 의견도 있고 이론도 있고 비전이 있는 이런 사람을 찾았을 거예요. 그런 사람을 안 찾고 다 알려져 있는 사람 찾은 거 보면 이 사람을 통해서 뭘 한번 열어보자.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심부름 잘할 사람이다라고 그 간략하게 평가를 해주신 걸로 결국 이제 문재인 정부로 돌아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했던 것도 남북 관계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남북 관계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 마지막 임기 마지막 해에 굉장히 중요한 순간인데요. 우리가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8월 한미합동 군사훈련 자체가 한반도 문제, 남북관계 문제의 운명을 가르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거라고 좀 예상을 합니다. 최근에 그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께서는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그 한미 당국이 한미훈련 중단을 명시적으로 얘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훈련 중단 문제가 첨예한 문제, 중요한 문제로 이제 부각되고 있습니다. 자, 현 단계에서 우리 정부 그리고 우리 국민들에게 주어진 과제가 무엇일까? 요거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쟁 방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정세현 장관보다 저는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이걸 8월에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하게 되면은 북쪽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가만 안 있겠다 안 있겠다 말만 그랬는데 당이 대표로 돼가지고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우리는 또 헛말을 안 한다 이런 얘기합니다. 조심하게 들어야 됩니다. 꼭 무슨 일이 납니다. 우리는 헛말을 안 한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는 헛말을 안 한다는 제가 아직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은 미국이 국내 사정이나 등등으로 봐서 국제도 마찬가지고 또 하나의 새로운 전쟁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여론적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잘못 자칫해가지고 국부적인 혹은 더 확대된 무력 마찰이
생기게 되면은 미국으로서는 회복하지 못하는 그런 참화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월에 이걸 어떻게 하든지 중단을 하든지 무마를 시켜가지고 규모를 줄이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북과 서로 이해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밀고 나가지 않으면 8월 위기가 당연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선언 운동이 막 진행되고 있고 그렇게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정부가 당국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아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언을 좀 해주십시오. 이번에 사실 정상회담이 했는데 미국과 한국은 수십 년 동안 뭐 전쟁도 같이 하고 우방이 아닙니까? 우박을 재천명하고 다시 공고했다. 그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외교는 목적이 분명히 있어가지고 대통령이 가야 됩니다. 그 목적을 수단 방법이 외교고 대화고 이렇지요. 무슨 목적으로 이 정상회담에 워싱턴에 가셨나? 그걸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목적 때문에 간다고 안 알려도 다 마치고 나면은 다음에 8페이지도 되는 긴 합의문에 그 목적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 목적은 분명히 북미 관계하고 남북 관계가 목적입니다. 평화가 목적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북미 관계를 그냥 가만두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고 남북 관계는 이젠 많이 틀려가지고 다시 복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둘 다 복귀하는 데는 미국의 아주 적극적인 호응과 협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호소하고 그걸 외교적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워싱턴에 오셨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발표 난 거 보니까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북을 관계하려면 북이 뭘 원하는 걸 알아야 되는데 북이 원하는 거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합니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제재를 완화시킨다. 그게 제재를 완화시킴으로써 우리가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그런 조치를 해야지 또 동맹관계다 이래가지고 같은 얘기는 자꾸 하고 하나도 제재를 풀지 않고 또 8월에 있을 연합훈련도 어떻게 하지 한다는 거론도 분명히 없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중국 문제도 다루는 것도 그렇고 다 그렇고 그런 목적이 뭐냐 이걸 잘 모르겠어요. 목적이 있으면 외교는 회담은 수단입니다. 정상회담까지 포함해서 그건 수단입니다. 목적 없는 수단이 있어가 됩니까? 가만 보니까 요새 하는 거 보니까 목적 없는 수단이요. 수단만 많아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 목적은 북과 전쟁 적어도 안 하고 평화롭게 우선 지내자. 통일을 향해서 평화롭게 지내자. 통일을 향하지 않으면 진정한 평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통일평화대학이라고 그랬지 평화통일대학이라고 그랬지 않습니다. 통일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 전쟁 안 하는 것을 평화로 하면은 우리 70년 동안 80년 전쟁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평화입니까? 이게 바람직한 상태로 우리가 70년 살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평화라는 이런 거다. 그러니까 평화라는 건 서로 다른과 다름을 이해를 하고 선을 넘어서 관계를 우리가 정립하는 것이 평화다. 그러기 위해서는 A, B, C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서 바이든한테 가서 얘기를 했었어야 돼요. 당신도 대통령, 나도 대통령인데 당신이나 내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게 우리 체제들에서 제일 중요하지 않느냐. 그 나는 지금 전쟁이 일어나면은 당신은 몰라도 괜찮겠지만은 난 국민의 생명이 얼마나 많이 날아갈지 모르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면은 나를 짚고 건너가라. 뭐 이런 식으로 아주 강하게 나와요. over my dead body.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내 죽이고 지내가라. 이렇게 강하게 나와야 돼요. 지금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면 수십만, 수백만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그래서 저는 8월이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정부 당국 포함해서 우리 국민들이 올해 8월 훈련 중단을 위한 여론을 최대한 많이 모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정부 당국도 남북 관계 운명과도 관계돼 있지만 또 한반도 평화 그리고 국민들의 생명 재산 안전과도 직결돼 있는 문제라고 좀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지금 네. 마지막 힘을 좀 내서 이 훈련 중단이라는 그 대용단을 내기를 다시 한번 좀 촉구를 하면서 오늘 또 방송을 예. 마쳐야 되겠습니다. 네.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